안녕하세요. 2학기 학부모 상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안민영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기관 경력 총 12년으로 유치원, 직장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한 발달재활센터 인지치료사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학기 상담 마무리 다 하셨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지금 이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2-4-2를 살펴보면 학부모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는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부 요인 3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Y평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부 요인 3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평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면, 온라인, 전화,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가정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요, 영유아와 부모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대면 상담이 원칙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또는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유선 상담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이는 반드시 면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영유아에 대한 적응 문제 혹은 가족 유형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요청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전문기관과 요청하고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이 2-4-2의 평가 지표에는 공통 면담이 3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나 가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나 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고요. 세 번째는 영유아나 가족 문제가 있을 때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면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학부모 상담에 대한 정의가 어떤지에 대해 궁금하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은요, 교사와 학부모를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적인 언어 및 정서 소통의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학부모 상담의 내용은요, 총 2가지를 제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저희들은요, 늘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관찰의 내용은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관찰을 했을 때는요, 2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의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아이들이 주변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도 관찰하고 드러나는 부분인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 요인으로 상담을 하실 때는 과정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소라든 다양한 내적 요인을 포함하게 되면서 쉽사리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적 요인, 심적 요인을 통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상담이 요구할 때는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요인 분석을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부모 상담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유아교육기관은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아이에 의해서 저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부모 상담도 부모님과 교사, 기관이 긍정적인 라포가 이루어지기를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부모님, 선생님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1학기, 2학기 저희는 연 2회 개별 주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담은요, 첫 번째 1학기 때는 인풋 효과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학기 상담에는 아웃풋 효과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부모 상담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잘 지키셔도 상담에 대한 베테랑 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관찰을 통해서 저희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교사와 학부모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유아만을 위한 맞춤 상담을 통해서 그 속에는 반드시 영유아만을 위한 이야기가 녹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실 때 장점과 단점, 즉 장단을 맞추셔서 조화롭게 상담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권고사항을 주시거나 피드백을 하셨을 때의 모든 결정은 부모님들이 하시게 되므로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상담은 시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 타임 테이블을 지정하실 때 앞 시간과 뒷 시간의 배열을 잘 고려하셔서 상담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기록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학부모 상담이 결정이 되면 가정통신문으로 가정에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가정통신문에는요, 상담이 이루어지는 날짜, 그리고 상담에 대한 주제,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상담 때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한 준비 내용까지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하시고 상담 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기재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상담 유형이 있는데 방문 상담 혹은 전화 상담 두 가지의 유형을 통해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 그리고 어떤 시간에 상담받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어주셔서 반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상담 기간 때 굉장히 준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어떤 걸 준비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관찰 기록이 적혀 있는 관찰일지,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기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상담 때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 사전 질문 내용 혹은 사전 조사서를 같이 동봉을 하셔야 되고 1학기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혹은 KDST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